먼저 총대의원회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9대 총대의원회 입후보자 정김승현, 부 최윤아입니다. 저희의 슬로건과 이름은 투명하게 이는 작은 물결 파란입니다. 총대의원회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투명한 물결에 빗대어 지은 이름입니다. 총대의원회는 정기 감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회칙, 세칙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총대의원회는 어느 단체들보다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을 파란이라는 단어에 투영하였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결이 투명하게 모래바닥을 비추듯 저희 총대의원회가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학우분들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저희의 공약은 총 6가지입니다. 첫째, 학과 자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회비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한 것이므로 학생회비에 대해 학과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과 전체 감사를 진행하였을 때 학과 소속 학우분들께서 본인이 납부하신 학생회비가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감사에 참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특별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자체 감사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 형성을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기술한 문장이 다소 포괄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정정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 학우를 초청하여 정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감사 과정을 이해하게 함과 더불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넷째, Q&A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Q&A 항목이 추가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빈도수 높은 질문을 정립해 언제든지 답변을 열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원세칙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청원세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간의 소통을 통해 나타난 대의원의 의견을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총대의원회가 수렴할 계획입니다. 해당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의원 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상임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구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총대의원회와 모두 발언과 공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대의원회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 6가지의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보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학보사 문희인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내세우신 파란이라는 이름은 현재 교내 유아교육학과 학생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해당 학과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유아교육과 집행부 사장님께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파란이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정 후보자께서는 올해 38대 총대의원회 청렴회 감사국 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올해 총대의원회가 투명하고 청렴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아쉬웠던 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당선되신다면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투명한 총대의원회를 만드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38대 감사 2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 확정 공고에 대한 공고가 없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결산이 없었고 또 정보공개 세칙에 따른 입법 예고문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점들을 좀 많이 보완해서 회칙에 나와 있는 총대위원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각 학과 집행부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 자체 감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체 감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은 학과 학우들로 구성된 학과 내부의 감사위원회 소집을 권고하는 안으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백서,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학우분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위한 책자를 구성해서 지금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로 감사를 종료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학과 내부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최종본이 그걸로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사 부문에서 학과 집행부의 자율성이 향상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총대위원회 감사국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저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국장님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요? 국장님 저 이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총대위원회가 감사하는 목적은 학과 집행부의 예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그 회의감사 지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저희한테 어떻게 써야 하나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체 감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학과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학과 자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학과 행사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과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면 간부들의 개입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방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조건부 학과 자체 감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학과하고 과반의 동의를 받고 또 예산 사용 안내, 결산 안내 등의 공청회를 연 2회 정도 2회 진행하게끔 의무사항을 2가지 두고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이 시스템은 학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학과에서 학우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로 구성된 집행부 인원이 아니라 학우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회를 향한 총대위원회의 단순 신뢰성으로 학우분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신뢰 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은 생각해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 공약에 보면 특별감사 활성화와 홍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대책 제25조에 보면 특별감사 연서 규정과 학과 학우분들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선 총대위원회가 특별감사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20인 이상의 연서가 만약에 부담되거나 또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공약 5번인 청원 세칙, 질의 청원을 저희에게 발의하셔서 저희가 직접 학과 집행부에게 묻는 형식의 그런 해결책도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감사 관리는 총대위원회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을 학과 단위로 분산해 운영한다는 것은 총대위원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이름 아래 그 책임을 학과로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대위원회는 감사뿐만 아니라 대의원총회 사무 업무, 선거, 법제, 세칙 유권 해석, 회칙 변경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과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또 스스로 감사를 해봄으로써 오히려 더 학우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공약으로 자체 감사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 감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 감사와 자체 감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 청구는 지금 총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기감사와 또 독립적인 감사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학과에서 어떠한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때 특별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특별감사 청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와 특별감사는 오히려 같이 하나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를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특별감사에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교내 학우들의 감사 이해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대위원회가 하는 감사의 이해도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동안 감사국을 하면서 지금 집행부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 만나 뵀을 때도 감사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2년 동안 감사를 해보면서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집행부원들 입장에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감사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학우분들께서 직접 감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 관리 및 감사는 총대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우신 행사 진행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이런 행사를 마련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대위원회에서 블로그 등으로 하는 감사 결과는 예산 사용 내역만 공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산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으나 학우분들이 내어주신 돈으로 각 중앙자치단체 예산이 선정되는 만큼 학우분들이 직접 예산 심의와 감사위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총대위원회 업무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홍보와 또 더 나아가 중앙학생자치단체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총대위원회 청렴에서도 총대위원회의 인지도 홍보를 위한 행사를 여러 진행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해당 행사들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1년도부터 총대위원회를 지금 2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우 친구에게 총대위원회가 있는지를 아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렴의 그런 행사들로 통해서 이제는 총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렴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들이 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약으로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총대위원회 청렴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일 뿐만 아니라 감사 관련 질의응답 공유 공약과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크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총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런 시스템들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려서 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총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봇에 들어가 보셔도 기본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링크로의 이제 접속 아니면 뭐 조직도 이렇게 1차원적인 것들만 열람할 수 있는,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와 더불어서 챗봇 시스템에 Q&A 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추려서 그 탭에 이제 정립을 해놓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현존하는 청원 세칙 홍보 및 세분화 작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작업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방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이 활성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총대위원회 활동에 대한 하부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결과 발표나 대의원 상임위원 회의 소집 결과 등을 발표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학우분들의 관심도가 증가한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총대위원회 SNS에 회의나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그 내용과 상응하는 청원 세칙 조항을 설명을 첨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는 질의청원, 징계청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대의원 상임위원회 소집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 건의청원, 기타 청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칙이 세분화됐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 세분화가 근본적으로 접근성 확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원 접수는 각 중앙자치단체가 지금 맡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로 할 것이라는 내용만 적혀져 있을 뿐 어떤 국이 직접적으로 청원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원 접수 주무부처를 총대위원회로 기재를 해서 제17조 청원 문서 이송과 관련돼서 답변 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청원 세칙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중앙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청원 처리 주무부서를 기재함으로써 이제 접근성을 더 높일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대의원총회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은 대의원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진행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대의원 총회 참여율 증가를 위해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대의원총회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의원님들께서 자신이 이제 대의원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도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그 워크숍에서의 발언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분들이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이제 두 위원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의원님들의 소속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양된 소속감을 통해 대의원 총회 참여율 증가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총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의원총회는 교내 대의원들이 모여 학우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9월 5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도 전체 대의원 214명 중 110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출석 인원 미달로 폐회됐는데요. 후보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의원총회 폐회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대의원 총회에 참석률이 낮은 것은 대의원 분들이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자신들이 대의원이고 대의원 총회에서 세칙에 대한 검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셨고 소속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올리는 방안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분들께서 내세우신 공약들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실현 가능성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감사 세칙 그리고 예산 지침, 예산위원회 지침과 같은 그 초안을 이미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리적인 검토를 조금 더 거치고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이미 저희는 세칙도 다 개정안을 준비해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그대로 법리 검토만 하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약들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예산에 관심이 더 올라가고 또 예산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과 또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도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블로그에 올라오는 세칙, 회칙, 변경 게시글을 보면 변경된 전체적인 세칙, 회칙 이미지가 전체적인 업로드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예고문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총대위원회 그 정보공개에 관한 세칙에 따라서 입법 공고문 어떤 게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입법 예고문까지 작성해서 그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부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방청하러 와주신 학우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와 계신 학우님들 중 총대의원회 학생회 후보자님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학과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앙자치단체를 담당하는 감사부지의 학원은 기존 학과를 담당해야 하는 감사국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현재 운영 중인 총대 의원의 인원만큼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는 부서를 개편할 예정이신지 그게 아니시라면 어떤 식으로 총대를 운영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자체 감사를 하는 학과가 많아지면 일단 감사 자국을 폐지를 하고 각 홍보국과 기획국의 인원을 하나씩 더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그 감사 2국, 3국을 특별감사국, 감사지원국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저희 자체 감사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출제하고 계신 건 편집국장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앞서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 자체 감사로 학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그 관련 질문에서 학과 집행부의 자율성이 향상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위임되었던 학과 감사 제도를 다시 그분들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그 과의 학우분들의 학회비를 걷어서 그 과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기본적인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회식을 하는데 회사 부장님이 우리 부원들 10,000원씩 걷어서 우리 회식비로 씁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걷었는데 회사 감사팀이 그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대위원회 학과 자체 감사는 학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회계감사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과 괴리감을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권리를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학과 자체 감사 제도를 저희 공약으로 넣은 겁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 집행부 자율성형 향상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에서는 직보분들이 아니라 학과에서 다른 일반 학우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네, 집행부 내부 학과 학우분 저희 총대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 보면 학과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과에서 어떤 행사를 전통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 학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또 학과 학우분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지금 현재 총대위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보분들 외에 일반 학우분들께서 감사위원회를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집행부 내에 이제 감사나 예산 관리를 하는 그런 총무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원들이 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총무부서는 지금 총대위원회 감사 자료를 진행하고 있듯이 감사 매 정기적으로 저희가 주는 엑셀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보고서를 하고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자체 감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에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총무부서는 또 학과 자체 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학우분들의 감사 이해도 관련 질문에서 답변으로 이제 직보분들의 감사 이해도는 매우 높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을 한 이유는 집행부 분들이 아니라 일반 학우분들의 감사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뜻이었는데 이에 대해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감사 결과를 SNS에 공지를 하면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감사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그런 것들이 글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위원회 그 감사 이해도가 일반 학우분들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이해도가 높다면 굳이 일본 공약을 내세우신 고질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 공약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중앙학생자치단체에 저는 학생 회비는 학교 법인에서 등록금의 일부 수가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지급하고 배분합니다. 하지만 학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이제 그런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공약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네.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감사합니다. 네, 청학생회장 박병혜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현재 총대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누가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 감사이국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총대위원회에 대한 감사요. 총대위원회 감사는 중앙학생자치단체는 총대위원회 감사 1국이 늘 계속 진행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상대 부위원장들과 좀 얘기를 해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총대위원회에 대해서
대한 감사를 뭐 학과 학회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의원들 혹은 대의원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 그 인원들에게 이제 감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뭐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올해 총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후보자님께서는 청렴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수년 후에는 이거를 혹여라도 악용하는 총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지 하는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우려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약 3번에 보시면 하구초청 정기감사에 감사위원회 일반 하구 4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대위원회 결과 보고서,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그 의장단 피드백하는 그 과정에 저희 감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를 하고 나서 그 감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위원회 내부 감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 전 총대위원회를 알리기 위한 기획 홍보 관련 공약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아직 학우분들 중 총학생회와 총대위원회를 헷갈리시거나 총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총대위원회를 알리기 위해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 세칙 홍보 방안 등을 통해서 충분히 총대위원회를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구초청 정기감사를 진행한다는 이제 공고문을 내도록 할 건데, 그런 거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홍보용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학우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 번째 공약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학생입니다. 그 6번째 공약에서 대의원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올해 대의원에 참석을 하면서 총 2번 참석을 했었는데 만약에 워크숍을 개최하신다면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각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하실 건지 아니면은 한 해가 시작하는 초에 워크숍을 개최하시고 그 다음 학기에는 그 워크숍으로 계속 그 워크숍 내용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단발성이 아닌 뭐 학기당 2번, 3번씩 여러 번 하는 다발성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학기당 최대 2회 진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1년에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이 상임위원회 분들은 이제 2학기 때도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기에 2번 진행해서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의원회에서도 현재 대의원분들의 참여를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크숍을 개최하였을 때 워크숍에 대한 참여율이 낮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워크숍이 대의원들을 소집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것인가요? 그럼 혹시 여기 대의원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회 워크숍이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선출하는 그 회의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대의원 워크숍이 아닌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따로 개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그러면 상임위원회 워크숍이 대의원분들의 참여랑 정확히 어떻게 직결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들의 이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결국에 이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둘의 연관성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공약에 설명에 넣은 것이고요.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열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대의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 사이에서 대의원의 소속감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 넣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랩스 학생회장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형태 블로그에 보면은 채찍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할 때 이미지 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형태 블로그에 올릴 때 이미지 파일이 아닌 글로 혹시 올릴 생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총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의원총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리게 되는 조건이 대의원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100명, 몇십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참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혹시 이번 총대위원회에서는 세칙을 수정하여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수정하거나 개최 조건 자체를 좀 편하게 이렇게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대의원총회 발의 조건은 저희 춘천향 학생발전위원회나 학생총회 재정 인원 수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그 재정 인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의원총회에 대한 과연 그 역할성이나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지 않을까 해서 3분의 2의 대의원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조금 반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 자체 감사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집행부 총무부가 엑셀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들의 공약이 이제 총무부가 엑셀 파일을 총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에 존재하는 학생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 방식은 학과 자체 감사가 결정되면 학과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감사 백서나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이제 학과 자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과 검사를 일반 학우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 총대에서 관리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의 조건에 보면은 예산 사용 안내 공청회와 결산 안내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조건 총대위원 학과 자체 감사가 결정이 되면 총대위원회는 더 이상 그 학과 감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대위원회에 특별감사 청구가 들어오거나 청원 채찍이 들어온다면 그에 관련돼서 행동할 예정입니다. 답변에서 학과 자체위원회를 학우들 절반 동의를 구해서 조직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찬성이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과는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절반이 넘지 않는 과 같은 경우에는 총대가 한다면 이 과는 하고 저 과는 안 해서 불평등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그 50% 이상 넘어야 하는 투표율에 대한 것은 자체감사위원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과가 자체감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학과가 요청한 자체감사에 대한 투표가 50%를 넘으면 학과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50% 수치였습니다. 그 뒤 질문도 답변. 불평등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과반 이상의 동의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그 학과 집행부가 학과 자체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감사 세칙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불평등의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학우 초청 동기 감사 행사에서 학우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체험일 뿐인지 아니면 여기서 감사가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라는 조항이 지금 순천향대학교 감사 세칙에 보면 감사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위원회 안에 학우분들을 초청해서 직접 학우분들 학생 대표 4인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학우분들이 직접 감사 최종 결과 보고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에는 감사를 실시하셨을 때 좀 이제 감사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셨는데요. 내년에 학과에서 자체 감사를 시행했을 때 그 감사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청대위원회에서는 학과 감사 자료가 이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이제 상관을 쓰시지 않는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 학과 자체 감사를 시작해서 그 감사 자료에 대한 그 페널티 부여의 총대위원회 책임성의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학과 자체가 감사가 시작된다면 학과의 내부에서 처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이 자료가 없어서 정말 이 예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하시고 청원감사를 청구하시면 그에 관련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초청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행 감사자료 공개 방식에서는 총대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예산 사용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이다 보니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출 내역 파일을 정보 공개 청구가 있지 않은 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칙과 해칙에 총대위원회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발설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우초청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 학우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료의 보안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지, 일반 학우분들이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하시거나 관련 해칙을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우초청 정기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대책 제2장 감사위원회에 학생 대표 4인을 선출하여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밀유지 그 특별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된 학우분들은 이 비밀유지 의무가 당연히 집계에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였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온 것들 좀 있는데 하나하나씩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체 감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기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감사의 장점으로 자체 감사를 원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지원국이 감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자체 감사를 하면 제일 문제점이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특별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그 처벌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게 대해서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 사용, 그 비리가 의심이 되면 특별감사를 청구해 주시고 그 특별감사의 결과를 공지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사회 여론을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학기별 단과대학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받음으로써 금액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공과대학 같은 경우 인원이 많다 보니 행사를 참여하지만 얻어가는 것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적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교에서는 단과대학별 재학생 비율로 예산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입니다. 네, 사실 인원수에 따른 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1차 중앙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로 총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 2차 심의까지 거쳐서 중앙단체의 지급과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생 수에 대한 그 예산 관련 이제 증액을 원하신다면 아마 그 중앙위 1차 심사 때 그거에 대한 논리로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싶습니다라는 논의를 중앙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대의원 총회가 열렸지만 서해책이 개정되지 않아 참석한 과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총대위원회에서 참석한 과대들을 공개하였고 참석하지 못한 과대들은 논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대위원회가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총대위원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2학기 사무 총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권고를 하고 교육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제성을 두었다가 권고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감사 이국장으로서 실무진의 입장이 있었고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의장이 되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집행부 회식이나 이런 집행부가 쓰는 돈에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 집행부가 혜택을 받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남겨두고 그 위에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용은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없애서 학과 자율성을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시간 댓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공약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답변 내용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학생회랑 별개로 또 선출해야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총무나 감사 관련 업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학과 자체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것을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 백서를 제작해서 학우분들한테 나눠주는 방식도 있겠고요. 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는 방식의 자체 감사 시스템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저희 감사 지원국에서 맡아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그 학과 자체 그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무성을 떼는 부분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그친다면은 더 뭔가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방식은 그 방법은 학과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참여율 저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사 백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만약에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 백서와 감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자체 감사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감사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이 너무 다양하면 학과별 특성도 매우 다양한데 감사 방식이 과마다 다 달라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비효율적 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과마다 감사하는 방법,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그 감사 방법을 저희가 총대위원회 노하우에 빌려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학교별로 다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다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자치국의 발전은 한 사람이 10발자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우분들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함께하는 만큼 그 결과도 불완전하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만 명의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10발자국을 먼저 내딛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자치국의 역사의 시작점에도 언제나 10발자국을 먼저 앞서간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에는 수많은 다수가 응답해 우리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학교여야 하는지 주제적인 결정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도 학우분들 학교 생활이 당장 좋아졌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연대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파라는 이런 과제의 위치에서 연대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연대를 통해 새로운 학교를 위한 수많은 학우들의 첫 걸음을 위해 용기를 보여주고 희생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저희 파란에게 부탁드립니다. 총대위원 후보 파란의 김승현, 최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대위원회 후보자님의 마지막 연설을 끝으로 11월 14일 월요일 2020학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생자치단체장 입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청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